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실 세계를 가상에다가 그대로 복제하는 기술이죠.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기술이 정확히 뭔지 또 어떻게 발전해 왔고 우리 산업이랑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핵심만 딱 뽑아서 한번 명쾌하게 풀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마치 미래 산업의 설계도 이걸 미리 보는 느낌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내용들 그 핵심은 역시 디지털 트윈의 기본 개념부터겠죠? 이게 그냥 시뮬레이션이랑은 뭐가 다른지,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발전해온 역사가 꽤 흥미롭거든요. 역사까지요? 네. 특히 이게 실제로 어떤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건지 여기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분야를 이끌고 있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 현황까지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기본부터 디지털 트윈, 이게 도대체 뭔가 자료 보니까요. 실제 사물이나 시스템을 가상 공간을 그냥 똑같이 만들어요. 네네. 그리고 센서 데이터 같은 실시간 정보를 계속 반영해서 현실처럼 진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시뮬레이션하고의 차이점인데요. 네,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시뮬레이션은 보통 특정 상황을 딱 가정해서 한번 돌려보는 거잖아요. 네,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디지털 트윈은 이게 달라요. 현실 세계랑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아, 계속요? 네. 그러니까 현실이랑 가상 모델 사이에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 여러 시나리오를 동시에 돌려볼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복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계속 진화하는 모델이군요.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이게 또 작은 부품, 컴포넌트 트윈이라고 하던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품이 모인 자산, 또 그 자산들이 모여서 돌아가는 시스템, 심지어 전체 생산 공정까지 와, 규모가 엄청 다양하던데요? 그렇죠. 그렇게 규모 확장이 자유롭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실 근데 이 아이디어 자체는 꽤 오래됐어요. 네,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1991년에 미러월드라는 책에서 이 개념이 처음 나왔고요. 그러다가 2002년에 마이클 그리브스 박사라고 이부디 제조업에 이걸 적용하면서 디지털 트윈이란 용어를 딱 공식화시킨 거죠. 2002년, 그래도 꽤 됐네요. 근데 진짜 놀랬던 건요, 나사 얘기였어요. 아, 네네, 나사. 이미 196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때요. 실제 우주선이랑 똑같은 걸 지상에 만들어 놓고 일종의 원시적인 디지털 트윈이죠, 이걸로. 우주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사실상 원조격이죠. 개념이 정의되기도 훨씬 전인데 실제 필요 때문에 먼저 구현이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딱 맞죠. 이렇게 일찍부터 활용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장점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미리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생산 중에는 효율을 극대화하고 심지어 제품 수명이 다했을 때 재활용 방안까지 미리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의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전 생애 주기 관리? 그렇다면 이게 모든 산업에 다 쓰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특정 분야에 더 유용한 기술인가요? 물론 모든 산업에 다 필요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자료들 보면 특히 건축물, 교량, 아니면 항공기 엔진, 자동차, 발전 설비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값비싼 시스템들 있잖아요. 네, 중요하고 비싼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또 유지보수하는 데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최근에는 제조업 공정 전체는 물론이고 환자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 의료라든지 스마트시티 설계 같은 분야로도 아주 빠르게 넓어지고 있어요. 활용 분야가 넓어지니까 그럼 시장 성장세도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아, 정말 폭발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장조사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30%에서 4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40%요? 매년? 네, 예를 들어서 프레시던스 리서치 자료를 보면 2034년에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4,711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600조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600조. 와, 상상도 안 되는 규모인데요. 그 정도면 정말 산업 지형 자체를 바꾸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료들에서 분석하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동력, 그건 뭐라고 보나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꼽더라고요. 첫째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 네, 요즘 다 디지털 하니까요. 둘째는 사물 인터넷, IoT 센서 기술이 발달해서 실시간 데이터 얻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한데 AI, 인공지능이랑 머신러닝 기술과의 결합입니다. 아, AI와의 결합. 네, 특히 흥미로운 분석은 AI가 단순히 예측 정확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이전에는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자율 운영 시스템의 가능성까지 열어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진짜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학습하고 최적화하는 단계까지 간다. 와, 그러면 정말 산업 운영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야를 이끄는 기업들 이야기도 좀 해보죠. 글로벌 강자로는 누가 좀 언급되던가요? 대표적으로는 지멘스, 다소 시스템, 엔시스 같은 기업들이 있죠. 아, 익숙한 이름들이네요. 네, 예를 들어 지멘스는 제조나 산업 자동화 이쪽에서 강하고요. 벤틀리 시스템즈는 또 인프라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각자 자기 주력 분야에서 기술력을 막 뽐내고 있죠. 국내의 기업들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주목할 만한 플레이어가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특히 EAT라는 기업이 자주 언급돼요. EAT요. 네, 자체 개발한 그 유체 시뮬레이션 기술, 엔플로우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액체나 기체처럼 복잡하게 움직이는 걸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이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나 재난 예측,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 가상 운영 플랫폼 개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기술을 계속 고도화하는 점이 좀 인상적이고요. 네. 물론 뭐 현대 오토에버나 LG CNS 같은 대기업들도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이런 분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이트 같은 국내 강소기업의 야진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풀어야 할 숙제, 예를 들면 국내 기술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이걸 널리 퍼뜨릴 만한 공공 테스트베드나 어떤 개방형 플랫폼 같은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지적도 중요합니다. 기술 개발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 강력한 기술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가상에서 미리 풀어보고 최적의 답을 찾는 것,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와 AI 덕분에 그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네, 디지털 트윈은 이렇게 도시 운영이나 발전소 관리처럼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시스템들을 점점 더 많이 복제하고 분석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렇게 현실과 똑같은 가상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질 텐데 만약에요, 데이터 오류나 해킹 같은 예측이 못한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현실 세계에 미칠 충격파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새로운 종류의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